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은 걸까요? 몸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 잘 챙겨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얼마 전 간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 진료를 오신 이순자 할머니. 올해 70을 넘기신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에 건강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챙기고 대비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영양제는 죄다 사서 드셨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거, 혈압에 좋다는 거, 면역력 높인다는 거, 치매 예방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욕도 줄고 간혹 속이 메스껍기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자 걱정이 되셔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겁니다.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심각한 간 질환은 아니었고 원인은 바로 과도한 영양제 복용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혹은 TV나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무턱대고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영양제가 왜 위험한지 또 꼭 피해야 할 5가지 영양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영양제가 얼마나 해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잘못된 건강 습관을 바로잡고 진짜 건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온 김도현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건 건강은 절대 영양제 하나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예민해지고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도 강해지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좋다는 말만 믿고 여러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드시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피해야 할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경우에 특히 더 해로운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건강을 챙겨야 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이나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타민 A 과다 복용입니다. 이 비타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특성이 있어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 간경화, 골다공증, 피부 건조, 탈모,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 개선이나 피부 건강을 이유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꼭 확인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분 보충제입니다. 빈혈에 좋다고 많이들 찾지만 철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면 간 손상은 물론 심장, 췌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이나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실제로 철분이 과잉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철분제를 복용하면 혈액 속 철이 장기에 축적되며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각종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철분은 피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한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량 칼슘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칼슘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문제는 칼슘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에 석회가 쌓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신장결석, 소화불량, 근육경련, 심장 리듬 이상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칼슘 흡수가 더 높아져 이런 부작용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 보충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변비 해소에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설사, 저혈압, 구토, 심한 경우 심장 박동 이상, 호흡 곤란, 심지어 혼수 상태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마그네슘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마그네슘도 반드시 혈중 농도나 증상에 따라 조절해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멀티비타민 복합제입니다.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어 편리해 보이지만 문제는 중복 섭취입니다. 이미 다른 보충제나 음식으로도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다면 멀티비타민까지 더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며 수용성 비타민도 과하면 위장장애나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성분만 따로 보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영양제는 겉보기엔 몸에 좋을 것 같지만 무턱대고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간,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에 쌓인 영양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TV, 인터넷, 홈쇼핑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먹으면 관절이 팔팔해진다.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 20대간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광고들을 보다 보면 나도 먹어야 할 것 같고 안 먹으면 뒤처지는 기분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굳이 먹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으로 채우기 힘든 경우나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필요 이상으로 드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분별한 광고에 홍수 속에 속지 마시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3가지 실천법을 강조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식사입니다. 가공식품보다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중요하고 특히 제철 채소, 생선, 콩류, 잡곡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칼슘이 풍부한 멸치, 두부, 시금치, 단백질이 많은 계란과 콩, 생선, 그리고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가 필수입니다. 염분 섭취는 줄이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수분은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연스럽게 섭취됩니다. 굳이 보충제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꼭 땀을 흘리는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20분 정도 걷기, 계단 이용하기, 집안일하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같은 생활 속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되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죠.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약을 덜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수면 중에 몸의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 체계도 강화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지기 쉬운데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TV나 스마트폰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멀리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므로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식사, 운동, 수면이 바로 진짜 건강을 위한 기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신 분 중 한 분, 72세의 조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여기저기서 좋다는 영양제를 다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 영양제, 유산균, 마그네슘, 관절 영양제, 눈 영양제, 홍삼에 멀티비타민까지 종류도 많았죠. 그런데도 몸은 점점 더 피곤했고 수면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영양제를 줄이고 식사를 고치고 매일 아침 20분 공원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혈당 수치는 안정되고 얼굴빛도 좋아졌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비싼 약보다 아침 햇살이 더 보약 같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영양제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긴다며 무분별하게 영양제를 먹다가 오히려 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자연식으로, 내일 아침에는 10분만 걸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면 영양제 없어도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5가지 영양제는 고용량 비타민 A, 철분제, 고용량 칼슘제, 마그네슘 보충제, 멀티비타민 복합제입니다. 둘째, 이 영양제들은 흔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많이 복용되지만 실제로는 간, 신장,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알약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세상에 병원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진짜 건강은 하루하루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처음에 등장한 이순자 할머니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영양제 복용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거쳐 영양제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영양제 대신 제철 음식 한 접시, 복잡한 보충제 대신 햇빛을 쬐며 걷는 산책, 그리고 밤에는 숙면을 위한 조용한 시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검증된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건강을 위한 이야기.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